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캠프 참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강의인 사회복지 문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세션인 만큼 편안하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 저희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수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의 박선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희도 병원에서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고 관리를 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질환이더라도 연령이나 속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걱정들이 있으시기에 이제 같이 고민도 들어드리고 치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당뇨병을 진단받으셨을 때가 기억이 나실까요?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건강하지 않아, 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를 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며 이제 안절부절하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또 이런 당뇨병 관리를 하는 것을 주위 친구들이나 이제 회사에 알려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후부터 겪게 되는 심리적인 반응들은 누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를 진행하면서 생겨나는 이런 심리적 반응들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당뇨병 자가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께서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이제 정서적으로 친밀한 지인분들, 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우리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환자와 함께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는 또 삶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전과는 달리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식사 습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 혈당을 매일매일 검사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또 챙겨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야 한다는 변화가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부담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이 또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뇨병 우리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반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느낄 수가 있고 이제 불안하거나 두려움, 우울, 그리고 부정 등의 반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정 반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너무 단 걸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에 검사할 때 혈당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검사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갈증이 자주 나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이런 증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뇨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라고 말씀을 하시며 당뇨병이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이제 믿기 어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당뇨병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지 않거나 혈당을 재지 않거나 이제 병원에 오는 거를 미루는 등의 이제 문제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또한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노를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당뇨병에 걸렸지? 라고 하는 의문이나 이제 억울함을 느끼고 자신에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종교가 있으시다고 하면 믿던 신이나 막연한 존재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당뇨병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짜증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족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간섭으로 느껴서 이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의료진의 말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해야 될 건강관리를 챙기지 않는 등의 이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도 환자분이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감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은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제 명확하게 정보가 없고 어디에 이제 잘 물어봐야 될까 이런 게 좀 막연해지면서 그런 것이 다 두려움으로 받아낼 수가 있고 인슐린을 한 번 맞으면 이제 못 끊는다는데 이게 평생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시력을 상실하거나 뭐 이제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다양한 궁금증이나 이제 걱정들이 생기고 이로 인한 두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에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운동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당뇨병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과거의 이제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의 감정이 들기도 하고 후회감이 들기도 하셨을 텐데 이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당뇨병 관리를 했으나 혈당 조절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당뇨병 관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는 있으나 관리 지침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또 뭐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 등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삶의 에너지가 상실되거나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앞선 이런 부정 반응, 화가 나는 분노 반응, 두려움 반응들을 이제 겪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당뇨병을 받아들이고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실제로 이제 관리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수용을 하고 다양한 이제 교육 내용이나 의료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권유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성공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이제 진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요? 아니면 수용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아직 당뇨 진단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감, 분노, 죄책감, 두려움 등의 감정들이 공존을 한다면 이는 당뇨 진단 자체가 스트레스 사건이 될 수 있고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하는 행동, 진료, 식이 조절 등이 모두 스트레스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가 무엇일까요? 어느 결과에서 보면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사용해 보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정의는 다양을 할 텐데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안, 두려움, 불편함, 정신건강 및 적응상의 어려움을 의미를 하고 인간의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감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며 관리, 조절, 대처가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것만이 아닌 당뇨병과 스트레스를 함께 정의를 해보자면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되면 나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흐리게 하며 건강관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으면 질환관리를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스트레스는 사실 매우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사건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자유가 되고요. 동일한 사건을 경험을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 여부나 정도, 강도는 이제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활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자극으로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스트레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이제 긍정적이다 하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다른 말로 유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조금 이런 사건들이 부담스럽더라도 이게 어떤 욕구로 인해서 흥미롭고 즐겁고 활력을 주는 이제 유쾌한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건설적인 반응을 통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요. 즉 고통스럽고 불쾌하며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에너지가 소모되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괴로움, 고통, 금신 등을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외적인 요인, 환경에 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가족 관계,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나거나 직장 문제, 직업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결혼, 이혼, 사별과 같은 문제, 또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이제 외적 요인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적 요인은 비관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또는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해내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기대하거나 과장되고 경직된 사고 등이 스트레스의 내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떤 신호로 나타나시나요? 저는 주로 이제 두통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신체적 그리고 감정적, 행동적으로 반응이 표출되는데 먼저 이제 신체적 반응을 살펴보면은 편안함이나 이제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이제 편안하거나 고통이 나 아픔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게 너무 높게 스트레스가 나타날 경우에 식욕이 상실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가 하거나 떨림이나 원형 탈모, 어지럼증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높게 나타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쉽게 겁에 질리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행동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다른 것에 집중을 하기 어려워서 업무의 질이 낮아진다거나 과도하게 음주를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또 이제 작은 소리에 쉽게 놀라거나 이런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요. 당뇨병 캠프인 만큼 이제 당뇨병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뇨병은 이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평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진단 후 질환 관리를 위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약물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투약을 하는 것,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기 이제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혈당 관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당뇨병이 방해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 만나 뵀을 때 진단 자체가 스트레스다. 병원에 자주 와야 되니까 병원비가 좀 부담스럽다.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이 된다. 술을 이제 못 마시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마음껏 먹지 못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족들한테 부담을 줄까봐 신경이 쓰인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가질까봐 겁난다. 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당뇨병을 잘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당뇨병의 관리 과정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당뇨병 환자분들은 스트레스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혈당 관리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인슐린 수치를 낮추거나 작용을 방해하면서 고혈당을 초래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혈당이 상승되고 그것이 또다시 스트레스로 초래를 하면서 혈당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불규칙한 약 복용, 운동하지 않고 과음 흡연 하는 등의 이제 관리 행동 소홀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고 조절되지 않은 혈당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스트레스 받으실 때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스트레스를 이제 보통적으로는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짜증, 신경질, 이제 분노로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좀 화를 내는 부분이 있고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박수환 선생님께서 지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여러 상황들을 사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예측하여 예방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에는 신체적인 접근법과 인지적인 접근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체적인 접근법은 크게 호흡법, 점진적 근육이완법,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접근법에서의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실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해지거나 아니면 빨라지기 때문에 평소대로 숨을 완전히 내쉬지 못해서 오히려 그때는 스트레스 반응이 더 세게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심호흡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요가를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방법이 호흡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하고 익숙하게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이 긴장감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용하고 이렇게 편한 공간이 모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용하고 안락한 의자나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주시고요.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템포로 숫자를 세워주시고요. 후 하고 내쉬면서 편안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매일 하루에 10분 이상 연습을 하면 굉장히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를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이기는 한데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우리 몸이 이완이 되면 전반적으로 행동,
정서, 사고 반응이 안정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들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근육에 대한 긴장, 이완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호흡법이랑 조금 비슷한 방법이기는 하는데요. 우선은 근육 이완법에는 한 16개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저는 평소에 목이랑 눈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신체적으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목, 눈 이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완하는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16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명상은 한 가지 대상에만 이제 초점을 두어 이제 집중을 하는 것으로 감정이나 사고에 대한 나의 내면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수련의 한 형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앱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명상, 이완법, 마음챙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용을 찾아보시고 실제로 활용을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관리 방법 중에 인지적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인지 재구성은 부정적인 자기 파괴적인 메시지를 대처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하는 이제 방법을 인지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당뇨병을 진단 딱 받았을 때 그 시점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우리 환자들에게는 매우 큰 일생의 그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 개인의 그런 신념 체계나 뭐 인지 구조에 따라 당뇨병으로 인한 이제 여러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그 당뇨병 진단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한 10명 중에 한 7, 8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꽤 많은 환자분들이 진단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환자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런 그 자동적인 사고를 잘 확인을 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즉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여러분만의 나만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이제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주로 했던 방법은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뭐 심호흡을 하고 또 조용한 노래를 틀고 우선 저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좀 그런 시간 정리를 갖게 되면 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좀 마음의 정리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음악 감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달리기를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취미 활동으로 뭐 원예한다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좀 내가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해소하시는 방법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예, 말씀 편히 예? 찬송 부르시면서 지금 스트레스 상황을 예, 대처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를 예, 이렇게 해소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나만의 방법들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스칸디아모스 다이를 활용해서 한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왜 스칸디아 모스를 준비를 했냐면요. 우선은 이 스칸디아 모스는 극지방의 자연이끼를 기반으로 해서 재가공한 것으로 공기 정화 효과와 제습 효과가 있어서 우선은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또 이렇게 모스를 저희가 이렇게 만지다 보면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미리 보내드린 이 스칸디아 모스 다이 키트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드릴게요. 다들 보시고 이걸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천천히 편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모스에 이렇게 보면 나뭇가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러운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만져보시고 이렇게 네,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드린 가위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네, 한번 모스를 이렇게 만져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봐요. 네. 두 번째로는 그 모스틀 안쪽에 전체적으로 풀을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네, 꼼꼼히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풀을, 네, 맞아요. 그게 흰 색깔 풀이 맞습니다. 네. 네, 꼼꼼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안 나오면 뚜껑 여셔가지고 바르셔도 되세요. 아니면 빌려서 같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은 그 트리틀 깊이만큼 무스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스가 가위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자르셔도 굉장히 잘 잘라지니까 한번 색깔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에 그 무스를 꽉 채워주시면 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벌써 다 네. 채워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트리틀 안에 이제 무스를 넣어주셨으면 다음은 그 장식품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장식품을 예쁘게 트리 위에, 무스 위에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하시는 거 혹시 찍어주세요. 네, 꼭꼭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장식품을 다 이제 붙이신 다음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약간 제가 뜯어서 만져보니까 저희 이전에 그 찰흙 있잖아요. 그 질감이 약간 찰흙 질감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클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뜯으셔가지고 네.
네,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아따.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되세요. 아무데나 붙이고 싶으신데 붙이셔도 돼요. 틀이 안쪽에 붙이셔도 되고 뭐 바깥쪽에 붙이셔도 되시고. 네, 풀로 부착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네네. 보통 이렇게 위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얀색 그 지점톤을 눈처럼 바닥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네, 다 만드셨을까요? 네. 우선 다 만드신 분들은 그 포스트잇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다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메모지를 저희 이 완성된 트리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멋지게 좀 완성하신 그 작품의 나만의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이수지 선생님은 혹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여기 트리에 적었듯이 저도 이제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거나 달리기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나 나만의 방법은 정말 하나 이상,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상황이 이제 생기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그 앞으로는 좀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피할 거야 이렇게 무조건 피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나만의 그런 대처 방법이죠.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나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다 완성 못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계속 끝날 때까지 완성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너무 짧은 것 같긴 했는데 저희가 스트레스랑 이제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고 이번 시간을 계기로 어떻게 이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완성된 트리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같이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트리 보여주시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방법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를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음악 감상하기, 그리고 심호흡하기, 그리고 운동하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트리도 보여주셔야죠. 굉장히 열심히 만드셨어요. 글이 보여드리고 선생님한테. 네. 서서 얘기해.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은요. 산책하기입니다. 아, 운동하기. 네네. 맑은 공기 마시고요. 네네. 저 기도하기. 기도하기도 하나님한테 있으시고. 기도. 네네.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야, 나는 안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음악을 듣거나 혼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잠깐 눈을 붙이고 5분이라도 이제 잠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잠깐 눈이라도 붙이고 일어나면 꿈을 꾼 것 같고 이제 흥분하거나 좌절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명상이나 호흡법처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권말수 선생님께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고 무작정 걷는다라고 해서 이제 걷는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분, 그리고 재미있는 TV나 드라마를 보면서 각자마다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다양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떠올리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우리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채팅 나눠주신 분들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참고해서 시도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당뇨병이랑 스트레스 관리 지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이나 모레도 당뇨병 캠프가 계속 진행되니까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